복사 평형은 복사 에너지 평형의 줄임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복사 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에너지라는 거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열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어떤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에너지입니다.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리고 복사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요건 2학년 마지막에 배우셨는데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 전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 자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대류라는 거. 지난 시간 잠깐 만나봤죠. 그런데 이 둘은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복사예요. 복사라는 건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없이 열이 빛과 같은 형태로 알아서 전달되는 거.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공부를 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없이 알아서 전달되는 거, 알아서 방출되는 걸 복사 에너지다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근데 사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구가요, 이 에너지를 쫙 흡수를 했다가 자기 것인 양 또 에너지를 방출해. 요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오늘 시간 만나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복사 에너지의 의미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복사 에너지라는 건요, 물체의 표면에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 물체라는 게 꼭 물체뿐만 아니라 태양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달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표면에서 어떤 형태로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없이 열이 알아서 빛과 같은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였던 거지. 그래서 이 의미는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요?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그 물체가 태양입니다.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 물체가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정입니다. 선생님 역시도요,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모든 물체는요,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복사 에너지의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자, 지금 선생님이 태양을 나타내놨습니다. 이 태양에서부터는요, 어마무시한 복사 에너지들이 방출이 될 거예요. 살짝 잘난 척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자, 먼저 태양에서 오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물론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우리 빛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물체들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입니다 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줘요. 자,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무지개 색깔 얘기하지. 빨주노초, 파남, 보예요. 그런데 빨간색 바깥쪽 영역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거든. 이 적외선이 열작용을 하는 거야. 태양 때문에 따뜻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만나봤었지. 우리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식물을 말라주길 수도 있어요. 어쨌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가시광선도 있고요. 자외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고요. 종류가 진짜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까? 태양은요, 온도가 높거든요. 자, 복사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건 물체의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방출하는데 너네 태양의 온도 알죠? 표면만 하더라도 한 6,000도가 되고요. 중심부 온도는 거의 1억 5천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만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지구 역시도요. 모든 물체는 온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온도를 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 얘도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원시 지구 때부터 쭉 흡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지구는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겠죠. 지금 한 15도 정도가 되는 거야. 그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복사 에너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가시광선이라든가 자외선 이런 건 아니고요. 열작용을 하는 적외선 정도를 방출해요.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구보다는 온도 높잖아. 한 37도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적외선을 내보내는 거든. 그래서 너네도 사람 많은 데 가면 덥죠. 전부 다 복사 에너지를 내뿜어서 그랬던 거야. 자, 어쨌건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이 복사 에너지의 양은요,
물체의 온도가 결정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것만 핵심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시간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정말 양이 많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우리 지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구 역시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아주 약간 방출하고 있다. 자,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사 에너지를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복사 에너지 평형, 줄여서 뭐라고? 복사 평형을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복사 에너지가 평형이라는 건데 선생님,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랑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랑요 똑같다는 건가요?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자, 이게 바로 평형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평형을 이룰 수 있나요?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간단한 실험을 좀 만나보도록 할 건데 이 실험과 관련해서요. 그래프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살짝 비유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전등이 있어요. 네, 이 전등은 적외선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부터 열이 오게 될 거예요. 적외선등이라고요? 열이 온다고요? 얘 뭐에다 비유하는 걸까? 당연히 태양일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요, 적외선 등에다가 비유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얘는 CG로 뿅 지우셨죠. 자, 일단 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쪽에 나무 도막이 있는데 얘는 그냥 높이를 맞추기 위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알루미늄 컵이에요. 우리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을 쫙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다 또 한 가지 이 알루미늄 컵을요, 검게 칠해놨어요. 너네 여름에 있잖아. 흰 옷 입는 것보다 검은 옷 입으면 모든 빛이나 열을 흡수해서 더 덥잖아. 그래서 그만큼 잘 흡수하라고 검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뚜껑이 있는데요. 얘를 열게 되면 이 안에는 당연히 공기가 있을 거고요. 이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디지털 온도계를 꽂아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요. 이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지구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로 일정하다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온도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적외선 등은 태양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비유했습니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들 사이에 복사 에너지가 평형이라는 건데 요거를 선생님이 바로 설명하기 앞서서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용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받긴 했어요. 자, 초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엄마가요. 매일매일 용돈을 주셨어요. 얼마를 주셨냐면 1,000원씩 주셨었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이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순진했던 거지. 그리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었다? 어느 정도였냐면 수학여행을 간다고 엄마가 이렇게 돈을 주시잖아요. 한 10만 원을 주셔. 그리고 나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갖다 줄 때 칭찬받는 그 기분에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중학교가 돼서 아, 이게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때 깨달았죠. 어쨌건 선생님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1,000원씩 받도록 할 거예요. 자, 엄마가 첫째 날이었습니다. 1,000원을 주신 거예요. 아,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400원을 저축하기로 해요. 그리고 나면 600원이 남게 되겠지.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실 텐데 600원은 그냥 엄마 쓰세요 라고 돌려드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400원이나 저축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착한 현정이 또 1,000원 용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400원이나 모았거든요. 오늘은 300원만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300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700원을 엄마 쓰세요 라고 돌려드린 거죠. 자, 그 다음 날도 어김없습니다. 엄마는 역시나 1,000원을 주신 거죠. 오늘은 200원만 저축하기로 할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계속해서 저축액이 모이곤 있어요. 물론 모이는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요. 그래서 800원을 돌려드린 거죠. 자, 그 다음 날 됐습니다. 예상되셨죠? 선생님은 100원만 저축을 할 겁니다. 그래도 벌써 1,000원이나 모았어요. 그리고 900원을 엄마에게 돌려드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1,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난 1,000원을 모았거든요. 이제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축만 한 걸 봐도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진짜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1,000원을 드렸죠. 엄마 용돈 하세요. 자, 그 다음 날 되었습니다. 엄마가 또 1,000원을 주신 겁니다. 엄마 괜찮다니까요. 다시 1,000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뿌듯했습니다. 엄마가 준 만큼 그대로 드렸거든요. 우리 돈 사이에서는 지금
평형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복사 평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원래요 빵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원, 300원, 200원, 100원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저축액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나의 이 저축액을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저축액이 더 이상 안 쌓였죠? 일정해진 거예요. 자, 결국 복사 에너지가 평형이 되면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엄마냐? 태양이 엄마죠. 늘 주시는 분.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태양에서부터는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그중 일부를 지구가 흡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제 지구 입장에서만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얘 입장에서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지. 물론 엄마는 좋지만 나는 받아 챙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 입장에서만 그래프를 나타내 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얘는요, 컵 같은 경우는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적외선 등이 주는 에너지가 있겠지. 그래서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기 것인 양 받았다가 다시 선생님이 돌려드렸던 것처럼 컵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그 양은 조금씩 변했지만요. 엄마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양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흡수하는 건 계속 똑같아. 하지만 내가 다시 돌려드리는 건 점점점 늘어났죠. 자,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저축액이 일정해질 때까지는요,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았어요. 1,000원 받고 600원밖에 안 드렸어. 1,000원 받고 700원밖에 안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에선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요, 얘가 1000만큼을 받았어. 그런데 600을 방출한다라고 하더라도 남는 에너지로 온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는 쭉 높아지게 됩니다. 쭉 높아지게 되다가 나중에는요,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가 같아지니까 일정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방출하는 것보다, 버리는 것보다 많으니까 남는 에너지로 온도를 쭉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지다가 선생님도 저축액이 꽉 차고 나니까 나중에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드렸지. 그러다 보니까 저축액의 변화가 없어요. 온도의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자,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의 나이가 뭐 40억 년이다, 50억 년이다 얘기가 많은데 원시 지구는요, 온도가 상당히 낮았을 거래요. 자,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받게 되었죠. 근데 계속 에너지를 받았으면 지금쯤이면 지구는 너무 더워서 폭발을 했어야 돼. 그런데 1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처음에는 받는 양이 많았겠지만 어느 정도 내보내는 양이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만큼 다시 방출을 하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해졌던 거야. 그리고 그 온도가 15도 정도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온도가 일정해진 구간이 있었지. 이때는 어떤 거야? 흡수하는 만큼 방출을 했습니다. 1,000원 받은 만큼 1,000원을 돌려드렸잖아요. 우린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복사 에너지가요, 평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복사 평형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복사 평형 구간이 어디인지를 물어보게 될 거야. 만약에 그래프에서요,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6이라는 숫자가 써 있었어. 복사 평형에 도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뭐 6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온도가 만약에 여기 20도로 적혀 있다. 복사 평형 온도 몇 도입니까? 20도입니다. 라는 거 답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만 다루는 내용을 살짝 해보도록 할게. 뿅! 살려주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를 나타낸 거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이 적외선 등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거지. 자, 이럴 때는요, 당연히 멀기 때문에 받는 에너지도 가까울 때보다는 좀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천천히 올라가겠지. 내보내는 양도 그리 많진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복사 평형이 일어나긴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나게 되면 조금 더 늦게 일어나. 그리고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할게, 구분 가기 위해서. 처음 온도가 같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만약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복사 평형 온도도 더 낮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 상황일 때와 B 상황일 때를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데 다 상관없습니다.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적외선 등은 태양을 비유할 수 있다.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복사 평형을 공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게 칠한 알루미늄 컵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주는 에너지는 컵 입장에서는 흡수한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고,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는 방출한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지. 흡수하는 게 그래도 더 많다면 남는 에너지로 온도를 쭉 높이게 돼요. 자, 그러다가 온도를 어느 정도 높였다 싶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온도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뤘습니다. 복사 평형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이때는 흡수한 에너지와 방출한 에너지가 같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컵의 위치가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복사 평형에 도달은 하겠지만 더 늦게, 더 낮은 온도에서 도달하게 됩니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퍼펙트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동아출판 교과서 빼고 나머지 교과서는 문제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복사 평형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실제 지구에서는 어떻게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방금 만나본 것처럼 물체가 되었건 지구가 되었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흡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럼 남는 에너지로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될 거고요. 자, 반대로 방출량이 더 많아요. 그럼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될 거야. 자, 하지만 물체의 온도,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요.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서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줄여서 복사 평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지구의 복사 평형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는 지구의 복사 평형이니까 지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지구 입장에서는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양이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럼 흡수하는 건 어떤 복사 에너지야? 태양이 방출한 걸 흡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는 흡수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될 거고요. 자, 방출하는 건 지구가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자, 결국은 요거 정확하게 매치시켜 놓으셔야 돼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 상태이고요. 복사 평형 상태일 때는 온도가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으면서 평균 기온이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용어 자체 그대로요 이 문장이 서술형의 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구 입장에서 흡수하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 아니었어요. 흡수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고 방출하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이 두 양이 같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연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좀 만나보도록 할 건데 이 수치를 가지고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70%를 좀 붙이고 가도록 할게. 자, 그림을 보시면요 지표면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 지구의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을 둘러싼 대기가 있다라고 했지. 이 대기를 위쪽에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우리 대기가 있는 영역, 기권 바깥쪽에요. 우주공간, 외권이 있었죠. 그래서 우주공간을 나타내놓은 모습인데 과연 여기서요. 어디까지가 지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히요. 여러분들 대기에서 숨 쉬잖아요. 그리고 대기에 있는 기체로 광합성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면과 대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구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우주 공간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가 흡수되고 얼마가 방출되는지를 따져주실 거예요. 자, 물론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 중에서도 일부가 지구에 도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구 쪽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요. 100%입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100% 중에서요. 지구가 용감합니다. 자, 대기가 되었건요. 지표면이 되었건요. 바로 반사시켜서 돌려보내는 에너지가 있어. 자, 요 양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반사되는 게 30% 정도가 돼요. 자, 그럼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 100%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30%는 바로 반사를 시키고요.
남는 70%만 흡수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흡수하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름과 대기에 흡수되는 양이요. 20%예요. 구름에서 한 3% 정도, 대기에도 여러 기체들이 있잖아. 얘네들이 한 17%를 흡수하게 돼. 자, 그럼 남는 50%를요. 지표면이 흡수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도록 할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방출되었지만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 당연히 구름이라든가 대기가 흡수한 20%에다가 지표면이 흡수한 50%를 더해서 70%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요. 70%입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복사평형 상태라면서 그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70%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뭔가 아래쪽에 복잡하게 나타나 있지만 다 보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우주 공간과 지구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지표면에서 방출을 하건 아니면 대기 중에서 방출을 하건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요. 역시나 70%가 돼야지만 복사 평형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기호가 적혀 있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반사되는 게 A라고 할 거고요. 지표면에 흡수되는 걸 B, 여기를 C, 여기 D라고 나와 있어. 과연요, 어떤 값이 같습니다. 수식 관계를 물어보게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흡수하는 거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B와 C의 합은요. 방출되는 거 D와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실제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구름과 대기에 흡수되는 20%와 지표에 흡수되는 50%를 합한 70%가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 역시도 같은 양을 방출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70%로 같습니다. 요 관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안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야.